안녕하세요. 우린 모두 내 인생의 작가,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명애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.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글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으면,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자서전 글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. 100세 시대에 굉장히 리타이어 하시고도 오래 우리 삶을 건강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, 이렇게 100세 시대에 맞춰서 왜 글쓰기가 필요하냐 하면 나를 돌아봐야 되니까,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. 그냥 머릿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? 즉흥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 좀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려면 좀 정리를 하고 그거를 기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. 자서전 글쓰기다. 왜 이게 이민사회에서 중요하냐?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식, 아들, 딸, 그다음에 손자, 손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, 그걸 위해서 저는 글쓰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주 소소한 일상의 작은 모습들, 그래서 우리 아들, 딸들이 또 손자, 손녀들이 조금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, 그래서 자서전 글쓰기, 100세 시대의 자서전 글쓰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니까요. 그 어르신들 제가 드리는 어떤 이 키워드, 글쓰기 키워드 열심히 쓰시고, 또 쓰신 거에 따라서 제가 또 있는 시간 되는 대로 그 빨간펜 교육을 해드리고, 그러면서 이렇게 자서전 글쓰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4월 15일 자서전 글쓰기 내 인생의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강사 이명애입니다.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이번 주 좀 날씨가 추워서 바람도 불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,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글쓰기라는 강의를 그만큼 맛을 보시고 약간의 조금 힐링 충만한 또 주말을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요. 제가 이번 2강에는 어떤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,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. 그리고 인생 2모작, 3모작까지 얘기가 나오는 시대인데, 그때 왜 우리가 이 자서전 글쓰기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포커싱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. 100세 시대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이런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글을 쓰려고 하니까 뒤죽박죽 막 부서도 없는 것 같고,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. 근데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손으로 뭔가 글씨를 쓰는 거는 완전히 조금 다른 작업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어떤 훈련 같은 거,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이나 쓰고 그런다 그러면은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글도 그냥 막 손이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고치는 과정을 거치지만, 글쓰기는 그래서 훈련이 꼭 필요하다.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쓴다고 그게 글로 어떤 완벽한 자기 글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이 5만 가지 상념이 다 많으시잖아요. 예전 어린 시절 얘기부터 고생하시면서 자녀 키운 얘기, 온갖 그 정리되지 않은 그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이 머릿속에 지금 우리 다 엉켜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글로 풀어내면 그런 것들도 좀 다 정리가 돼요, 머릿속에서. 또 글을 쓰시면서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냐고. 우리 다 어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, 그 상처들을 가슴에
다 응어리째 갖고 있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 우리 나만의 소설들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쓰면서 상처를 치유받고 글쓰기가 굉장히 상처 치유에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저 힐링 글쓰기라는 어떤 글쓰기의 파트도 있거든요. 글을 쓰면서 나 스스로 힐링을 받는 거죠.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제 힘들게 살아오신 시니어분들이 글을 쓰면서 좀 그런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,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의외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구나, 내가 젊은 시절의 꿈이 뭐였구나, 이런 것들을 자꾸 되살리게 돼요. 그러니까 쓰시면서 이제 막 끄집어내야 되잖아요, 우리가.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뭐 어떤 누구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장성하셨을 테니 그럼 이제 나한테 한번 시간을 투자해볼까? 그래서 또 뒤늦게 본인들의 꿈을 찾아서 그거에 또 나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글쓰기를 통해서 이 변화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. 사실 저도 저희 딸내미가 한 28, 9 됐는데 말은 그 친구하고 잘 하지만 쟤랑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.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그 대화의 부재가 굉장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고민이죠.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아이하고 소통의 부재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날들을 지냈거든요. 소통의 부재가 플러스 다시 또 세대 차이에 한국과 미국과 문화 차이에 막 이렇게 2중, 3중으로 이렇게 덮어 써지니까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패밀리 카운셀링까지 받았어요. 패밀리 카운셀링 받고 뭐 계속 심리 상담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는 졌는데 아직까지 뭔가 저희 딸하고 저하고의 어떤 갈등?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어요. 근데 뭐 자녀와의 관계가 뭐 완벽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좀 부모의 욕심인 것도 같고서 약간 적당한 어떤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 가졌던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말로 이 친구한테 설명을 해도 일로 듣고 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나는 그때 너무너무 시리어스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걸 좀 글로 써서 얘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일기 같은 거를 쓰고 에세이 같은 걸 써서 이제 플랫폼에 올리기 시작한 거였거든요. 근데 아직도 그 숙제는 저도 해결하지 못했어요. 딸아이가 조금 더 이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 이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. 우리 전주에도 뭐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생각은 많은데 글로 쓰는 거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까, 글쓰기가. 근데 글을 쓰는 건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. 또 어떤 또 부류는 나는 뭐 내가 무슨 글쓰기를 하겠어. 이제 와서. 이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서전 글쓰기를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 클래스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을 하고 지금 모이는 거니까 이 자서전 글쓰기가 조금 더 유용하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활력소를 드리려면 본인들 우리 스스로 저도 그렇고 과거를 굉장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. 내가 뭘 쓰려고 하는데 내 기억에서 자꾸 그거를 막 이렇게 색칠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정직하게 나와 내가 어떤 내면의 나가 만나는 시간 이런 컨셉을 갖고 그 옛날로 되돌아서 자꾸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
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인간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된다라는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보다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자꾸 되돌아보고 그래서 옛날을 다시 되돌려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서전 글쓰기에 앞서서 어르신분들이 조금 더 정직하게 내면의 나와 만나서 이런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셔라 라고 제가 그래서 정리를 좀 한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이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여기 LA 한인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 이모작, 또 어떤 경우는 인생 삼모작도 하시겠죠? 우리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오는 순간 인생 이모작이 된 건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의 삶을 찾는 거니까 우리는 인생 삼모작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인생 삼모작을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제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